당신만 모르는 지식 이야기. 오늘은 어린 사람을 좋아하는 범죄자들의 공통된 특징과 소름 끼치는 분석 결과에 대해 전달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얼굴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어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들은 사회적으로도 극단적인 혐오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하지 않나요? 대체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평범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범죄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린 사람을 좋아하는 범죄자들에게는 특정한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을 미리 알고 있다면 적어도 경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범죄자의 이미지가 있죠. 어두운 복장을 하고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어린 사람을 노리는 범죄자들은 생각보다 더 치밀하게 움직이고 자신을 감추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가장 위험한 건 그들이 대부분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린 사람을 좋아하는 범죄자들을 연구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을 밝혀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교사, 의사, 종교 지도자, 코치, 연예인, 심지어 경찰관까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이런 직업군이 등장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뢰를 얻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기회를 찾는 거죠. 두 번째 특징, 지나치게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거친 성격을 떠올리지만 어린 사람을 좋아하는 범죄자들은 오히려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위장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에게 경계를 풀기 마련이니까요. 실제로 FBI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어린 사람을 노리는 범죄자들은 보통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데 능숙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특징, 특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독 어린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즐기고 어른들과의 관계보다는 아이들과 더 편하게 지내는 경우입니다. 보통 성인은 어린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오히려 또래 성인들과 있는 것보다 어린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하는 경향을 보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미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성인은 나이에 따라 관심사가 변하고 사회적 역할이 변하지만 이들은 정신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의 취미나 관심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런 특징을 가진 모든 사람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의 상당수가 이런 성향을 보인다는 건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네 번째 특징, 특정한 언어 패턴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FBI와 범죄 심리학자들이 수많은 대화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어린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한 특정한 말들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남들과 달라. 넌 특별해. 너만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어. 이런 말들을 통해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서서히 경계를 허물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할 때는 지나치게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은 직접적인 접촉보다 온라인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원이나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게임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익명의 채팅 앱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또래로 가장하거나 친절한 어른의 모습을 연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진행한 온라인 범죄 수사에서 잡힌 사람들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먼저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공감하는 척하면서 천천히 신뢰를 구축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대화를 하다가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유도하고 결국에는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단순히 성적인 욕망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범죄 심리학자들은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 사람을 좋아하는 범죄자들은 대체로 과거에 심각한 심리적 결핍을 경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했거나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방식으로 또래와 관계를 맺기 어려워지고 결국 왜곡된 방식으로 관심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들의 뇌 구조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특히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낮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심리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국에서는 이런 범죄자들을 조기 식별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뢰를 얻는 데 능숙하고 자신을 감출 줄 알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타겟을 조종하며 서서히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더 깊이 다루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을 좋아하는 범죄자들은 절대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행동하며 특정한 단계를 거쳐 대상을 조종합니다. 이 단계를 알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런 범죄자들이 일반적으로 5단계 접근법을 사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타겟 선정. 이들은 무작정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고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방심하는 아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아이, 감정적으로 취약한 아이 등이 주요 타겟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신뢰 구축. 이들은 갑자기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신뢰를 쌓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나 보호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서서히 거리를 좁혀갑니다. 세 번째 단계, 심리적 의존 형성. 이들은 아이가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가령 너는 남들과 달라. 나는 너를 누구보다 이해해. 이런 말을 자주 하면서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려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일수록 이런 접근 방식에 쉽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단계, 비밀 유지 요구. 이들은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협박과 죄책감 조성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비밀이야. 네가 이걸 말하면 너도 혼날 거야. 내가 정말 너를 아끼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관계가 깨질 거야. 같은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거죠. 다섯 번째 단계, 지속적인 조종과 확대. 일단 한번 지배력이 형성되면 점점 더 강한 방식으로 아이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이 되면 아이는 이미 상당한 심리적 억압을 받고 있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 5가지 단계가 바로 어린 사람을 좋아하는 범죄자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우리는 미리 경계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위험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범죄 사례를 보면 대부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이런 징후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피해자의 부모조차도 설마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범죄는 종종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지 항상 파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가 친구들과 노는 것에는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어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는 덜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아이가 특정한 어른과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내는 경우라면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밀을 강조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절대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심리적으로 조종합니다. 누군가 아이에게 "이건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비밀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이들에게 확실한 경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범죄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에 의해 벌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낯선 사람을 조심해라" 가 아니라 누군가 불쾌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면 반드시 부모에게 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네 번째, 디지털 환경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요즘 범죄자들은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임 커뮤니티나 SNS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온라인에서 누구와 대화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특정한 패턴이 발견되면 즉시 차단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하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하고도 그냥 넘깁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이런 주저함이 범죄를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설령 오해였다고 해도 이런 상황은 반드시 조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떠오르지는 않나요? 너무 친절하고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비밀을 강조하는 사람 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 사람을 좋아하는 범죄자들은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며 자신을 철저히 감추며 접근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 즉흥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강력 범죄자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린 사람을 노리는 범죄자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들은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신뢰를 쌓고 상황을 조종합니다. FBI의 범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타겟을 정한 후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 동안 천천히 접근한다고 합니다. 한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계획 아래 움직이는 거죠. 이 점이 이들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을 즉시 충족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뇌 구조 자체가 일반인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진이 2009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어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들의 뇌는 보상 시스템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즉각적인 보상에 더 큰 만족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보면 바로 먹고 싶고 돈이 생기면 즉시 쓰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죠. 하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장기적인 보상을 위해 인내하는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뛰어납니다. 즉, 보통 사람이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 이들은 오히려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조용히 기회를 기다립니다. 일반적인 강력 범죄자는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행동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환경을 조작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그들의 본능이 우리와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FBI에서 단연간 수집한 데이터를 보면 이들은 한 명의 피해자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여러 명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 명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대상을 찾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행동 패턴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서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이들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장소에서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거나 특정한 유형의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실제로 검거된 범죄자들의 동선을 추적해본 결과 같은 공원, 같은 학교 근처,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드나들며 새로운 대상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패턴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지나쳤던 장면들 중에는 이런 위험을 암시하는 신호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행동한다고 해봅시다. 그냥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특정한 아이들에게만 관심을 보인다면, 혹은 자신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걸 즐기면서도 부모에게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이건 이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주 간식을 사주던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평판이 좋았고 사람들은 그를 친절한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는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장기간 접근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그가 그냥 아이들을 좋아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가 사용했던 방식은 범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패턴과 동일했던 거죠. 이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자신을 숨기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위험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FBI와 여러 범죄 연구 기관에서는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이 자주 보이는 몇 가지 행동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특정한 유형의 아이들에게만 관심을 보인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있을 때보다 아이가 혼자 있을 때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보다는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 가까워지려고 한다. 아이들이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해 부모와의 관계를 방해하려 한다. 이런 패턴 중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숨겨진 의도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가볍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범죄자를 뉴스 속에서나 등장하는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얼굴을 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떠오르지는 않나요? 너무 친절하고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비밀을 강조하는 사람 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런 사람들의 패턴을 이해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어린 사람을 좋아하는 범죄자들은 철저한 계획 아래 움직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방심할 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놈들은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만 노립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조용히 신뢰를 쌓으면서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아이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거나 비밀을 만들자고 하면 그냥 넘기지 말고 잘 살펴봐야 합니다.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피해자가 그리고 범죄자가 세상에서 뻔뻔하게 웃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채널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